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안성 지역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해서 알아갔고, 그리고 계속 임장도 다니고, 그리고 땅을 사게 된 어떤 큰 요인이 있습니다. 큰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땅에 대해서 저가 사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땅의 고수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상담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쭉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지금 원산면은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너무 빠르게 피고 졌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무궁화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지금 제가 제 땅을 사기 위해서 한 6, 7년 전부터 안성 지역의 많은 부동산들을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는 어떤 이슈, 호재로 인해서 제 주변에 있는 땅의 고수분께서 약간 식어있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면서 이곳을 한 2년 6개월 전쯤이죠. 한 2년 3개월 전쯤, 6개월 전쯤부터 쭉 이곳을 임장을 다니고 시세 파악을 하고 어떤 그 조사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곳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저도 너무나도 땅을 사고 싶었는데 저는 원산면의 땅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남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이제 무르익고,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이곳이 뭔가 평택 삼성 반도체 같은 그런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 일어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목했었고, 이곳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큰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곳 말고 이제 이곳을 주목하다가 이곳이 너무 빨리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라인에서 이제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남풍리에 대한 것들을 또 알아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3 스마트 IC가 생기는 거,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인근.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이제 안성이다. 그래서 4개의 IC가 생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너무 빠르게 이곳이 닫히다 보니까 그 밑에 쪽들도 조사하고 안성 지역도 좀 조사하고 보면서 참 좀 아쉬움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아쉬움이 또 많이 남는 지역이 또 원산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땅을 접하게 된 것은 어, 저도 땅을 사면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땅을 직접 사려고 하는 그 접근 방식이, 제가 땅을 사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고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도, 제가 첫 땅을 사기 전에 안성에 있는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한 100군데 가까이 다녔는데요. 뭐 처음에는 그 가장 그 지금 유명한 쪽이죠. 안성 IC가 있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그 공도라고 있습니다. 그 공도 쪽이나 이제 진살이라고 해서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이미 이제 지금 완공은 됐죠.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돌다가, 그쪽은 너무 지가가 비싸고 그 당시 제가 이제 4억 정도의 토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들어가도 금액대를 한번 물어보셔서 한 4억 정도다. 좀 괜찮은 땅 없냐? 농업을 하려고 한다. 좀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잠깐 원산면 얘기를 한다고 했다가 안성 쪽으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양성면에서 이제 농장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인연인가. 저도 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을 때니까요. 그때 당시 한 2015년쯤에 농장 알아볼 때는요. 그냥 구석에 들어가 있어도 좋다. 그냥 구석에 들어가 있어도 무조건 싼 거를 이쪽 부동산 사장님한테
좀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나와 있는 게 그냥 도로변 요 2차선 도로 독봉 소원로거든요. 요 2차선 도로에 딱 붙은 땅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꽤 비쌌죠. 그 권리금이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75만 원이었습니다. 75만 원이었나 65만 원이었나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여기 독봉소원로 요 라인에 이제 2차선에 딱 붙은 토지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을 처음에 뭘 지을까 하다가 이게 덕봉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오시문중 집안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또 동일기계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독봉소원로입니다. 이 독봉소원로가 이 양성면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공도를 이어주는 차량 수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이제 농장을 어떻게 이제 얻고 이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이점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농산물도 마케팅이고 내가 만든 거를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다행이다. 조금 월세가 비싸더라도 도로 붙은 쪽에다가 내가 농장을 했더니 지나가는 차량의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되고 또 분양도 할 수 있게 되고 제품도 팔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야, 내가 좀 땅을 사게 되면 기왕이면 비싸도 도로에 붙어 있는 거를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부터 제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용인시 원산면에 대해서 처인구 원산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요 이제 제가 안성에서 어떤 땅들을 받고 그리고 지가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또 편성을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운이 좋게도 이 농업을 하면서 땅의 고수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원래 농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그분이 관심을 왜 가지셨냐면 그분은 이제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저는 안성에서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인생무상인 것 같은 게요. 그분도 평택에 사셨기 때문에 그 평택 지역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이 발달되는 것들을 보시고 그 주변의 땅들을 많이 사서 굉장히 이제 큰 부를 이루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땅을 사야지 돈을 버는구나 라는 것들을 쭉 보고 배우면서 안성 지역의 땅들을 이제 저도 땅을 무조건 사야겠다 해서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찾아보고 알아보러 다녔는데 4억이라는 돈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땅을 사기에 너무 적은 돈이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래도 좀 젊은 친구가 왔으니까 뭐 의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중에는 이제 너무 젊고 어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과연 땅을 살 정도의 그 자금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는지 잠깐 얘기하다가 그냥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라. 좋은 땅 나오면 알려주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런 것들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의 그 고수분들이 저한테 이런 공부를 시켜주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의 말씀이 안성은 내가 평택을 잘 알지 안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안성은 네가 많이 돌아보고 네가 많이 발품 팔아서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사기 직전에만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분의 열정이 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끌어오른 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죠. 땅에 미친 농부야. 이건 내가 아니라 너한테 기회가 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성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리고 그 지역 완전 생소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세 파악이나 조사를 하려면요. 그곳에 자주 가봐야 되고 임장 가서 그쪽에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장님들도 만나보고 현지인들을 만나보면서 그쪽에 시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땅의 고수분은 이미 평택 삼성반도체 주변을 이잡듯이 돌아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루트를 만들어도 봤고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도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 땅을 보면서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서 그때 당시는 그래도 막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같이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나온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인지, 그리고 용도 지역은 뭔지, 그때 당시는 뭐 용도 지역과 지목도 제대로 그 구분을 못하는 상태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용인시 청인구 원산면에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도 안성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았던 곳이 이쪽 여기 양성 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원산면까지 가는데 한 25분 정도, 빨리 가면 20분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매일매일 원산면에 그 땅 고수분과 같이 가서 부동산도 들리고 땅이 나오는 것들도 보고 그 시세 조사를 막 하는 단계였죠. 그러니까 용인시 이 지금 SK 하이닉스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인 게 3월 25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2년 전 3월 25일 정도였는데, 3월 달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시세 조사를 들어간 게 그 전해 뭐 12월 말쯤. 그러니까 어떤 시세 조사라는 거를 한번 하려면 그래도 그 지역을 한 거의 매일매일 임장 갔을 때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다녀야 어느 정도 시세 파악도 되고, 그 동네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그 동네 이장님들이 얘기해주는 뭐 옛날 이야기들 등등등 다양한 얘기들을 좀 어느 정도 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정도면 뭐 여기는 용도 지역 계획 관리가 뭐 51번 국도 라인은 얼마, 그다음 생산 관리는 얼마, 원삼 면수 소재지는 얼마,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나도 빨리 묶여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에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몰리기도 해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배액배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원래 부동산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많고 많이 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전래인 평택 삼성반도체 주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과 처음에 원산면 들어갔을 때 이곳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큰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큰 개발이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원주민 부동산이라든지 이분들도 사실은 여기가 얼마나 발전할지, 얼마까지 갈지, 눈으로 그 상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정밀한 분석, 그러니까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와져 있고, 그다음 공법이라고 하죠. 이런 공법들이 나와져 있는 거는 사실 누구나 인터넷 들어가서 보거나 시청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계획이 변경도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주변 상황이나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는 그 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운동을 시작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한 10년 동안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쏟아바친 일에서 내가 프로가 되지 못해서 떠나서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땅의 고수님은 한번 그런 것들을 받고 평택에서,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그때 당시 내가 160에 봤던 게 막 500, 600이 됐던 사례들 등등등이 다 어떤 머릿속에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서도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땅 고수님이 이제 많이 알려주셨죠. 이게 지금 뭐 57번 국도 붙은 계획관리 7, 80 하는 이것들이 지금 이건 이제 이거 시작도 아니다.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가며 한번 평택을 와보시면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쪽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이제 몇 분 친해지신 분들은 평택에 와서 이제 그분이 평택을 투어를 시켜주면서, 이런 지역이 중릉리 목식리 라인, 이 지역이 원산면 고당리 라인, 뭐 이러면서 아주 세세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45번 국도를 타고 이제 쭉 오게 됩니다. 처음에 평택에서 오려면 이렇게 45번 국도 라인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82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이제 꾸불꾸불 길을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삼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요쪽 라인들도요, 저희가 여기 계획관리 지역들 진짜 한 2년 전에 막 80만 원, 100만 원에 봤던 지역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봤더니 완전 상점 벽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쪽 지금 뭐 세븐일레븐이랑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불과 저희가 진짜 2년 전에요.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이었었거든요. 이게 2008년이니까 2016년 10월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2016년보다 조금 더 가볼까요? 2017년에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어이구, 그러니까 불과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발표 나자마자요. 정말 이제 19년 1월 되면 이제 19년 1월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곳들 저희가 다 봤던 그 땅 고수님과 이쪽을 다 봤던 곳들인데, 야, 이곳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상점 벽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와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런 일자리가 그리고 아주 미래 먹거리 산업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을 보게 될 텐데 너무나도 재밌고 신기한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요 도로에 붙은 지금 57번 국도 라인에 붙은 거, 70번 국도 라인에 붙은 정말 땅들을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너무 쌌던 것 같아요. 지금 57번 국도 라인, 요 325번 국도 라인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들을 보면서 처음에 사실 좀 보수적으로, 그 땅 고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초근접한 곳.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삼성도 그랬듯이 좀 초근접한 곳이 확실하고 시간이 가도 더 오른다. 왜냐면 평택 삼성 반도체도요. 삼성 반도체를 한번, 이게 화성이고요. 이 삼성 반도체 제가 시간을 재놨는데, 요 삼성 반도체도 사실 여기 이제 1기, 2기, 3기, 4기 공장을 지을 때요. 1기 공장 지을 때 2만 5천 명이 근로 인력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막 저 먼 여기 소사벌지구도 채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체크해 놓은 이 수원지방 법원 앞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평택 법원 앞인데요. 사실 여기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원룸들, 그 4층짜리 원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처음에 여기 6년 전에 삼성반도체 인부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쪽이 굉장히 공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심지어 굉장히 이제 조금 그 안 좋은 방법들까지 동원해서 여기가 이제 막 분양이 됐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삼성반도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사실 지지리망 충리에는 그 당시에는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기반 시설 없었죠. 완전 시골이니까 그냥 마을들만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요 원룸 단지들이요, 다 채워집니다. 근데 지금도요, 사실 보면 처음에는 좀 외곽까지 채우지만 이 초근접한 지역, 이 인부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고 시간 타임으로 다 시간을 쪼개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 지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까운 지역, 뭐 장당동 1번 국도 옆에 여기 가까운 지역들에 아무리 판넬로 지은 원룸이라도 그런 곳들을 이제 선호하시는데, 이제 그 당시에 여기 많이 없을 때 이곳이 채워졌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 주변에는 이제 땅도 많지 않고, 그리고 원룸 허가가 나려면 이제 6m 도로에 이제 붙어야 되는데 6m 도로에 접한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요 지역 라인들 보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 땅 고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 쪽에서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제 배감면 쪽을 많이 방송을 안 해주셔서 그분들이 항의도 하시고, 그리고 왜 배감은 얘기를 안 해주냐, 좀 이런 것 좀 올려달라,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많이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삼성반도체가 생겼어도요, 어떤 지역은 또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은 별로 안 오르고, 어떤 지역은 거의 그대로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땅 고수님은 그 배감 쪽은 좀 멀다. 이 원산면 쪽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원산면 쪽에 땅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도 건물을 짓지 않을 이유가 없고, 수익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인 원삼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잠깐 이걸 보면
지금 제가 10km를 재놨는데, 물론 여기는 지금 45번 국도 고속화 국도라 여기는 상습 정체 구간이지만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이제 3기 공장은 이 라인에서 지어지니까 지금 키로수로 봤을 때는 일단 한 7.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안면보다는 거리로는 좀 멀지만 도로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기숙사로 마련했던 이런 곳들, 뭐 삼성 그 2차 벤더들이나 3차 벤더들이 이 지금 지제리 방충리 쪽에 있는 원룸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아직 묶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쪽이 이제 법원 앞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지금 요렇게 여기는 법원 앞쪽이기 때문에 워낙 번화가 였고 요 라인은 이제 먹자골목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먹자골목 같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도 지금 보시죠. 삼성 현장 건설 현장 한바식당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은 삼성 직원들이 아직도 이곳에 삼성 그 근로 인력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쪽도 지금 뭐 거의 다 어, 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실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쪽도 보면, 이런 쪽도 가볼까요? 이런 데 가보면 보시면 이런 곳곳에 이 굉장히 400채가 넘는 그 원룸들이, 이쪽은 지금 자세하게는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삼성 인력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그 원산면 일대도 좋은데, 제가 거리를 좀 측정을 해봤어요. 보니까 배감까지가 배감 이제 시내버스 그 5.2km인데, 향후에 당연히,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로는 여기 318번 국도가 되겠죠. 이 라인에는 이제 남용인 IC가 들어옵니다. 일부 남용인 IC가 위치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도로공사도 따라가서 들어보고, 뭐 주민분들에게도 좀 들어봤는데, 뭐 여기 이제 그 천주교 쪽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냥 그 부분은 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일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그쪽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결국 이제 국책 사업, 나라에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개인이 어떤 뭐 항의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또 봤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감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아서, 그러니까 제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땅은 수익이 나오면 됩니다. 그 땅이 뭐 2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그 땅이 지금 당장 건물을 올려서 임대 수익이 내가 내는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고, 그리고 지가는 지가대로 도로에 붙어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로에서 만약에 한 블록 두 블록 한 50m 100m 안쪽에 있는 그 땅과 똑같은 계획관리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에 딱 붙은 땅은 200만 원, 도로에 딱 붙은 게 200이고 그 한 50m 안쪽으로 들어간 게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저 같으면 도로에 붙은 땅을 삽니다. 왜냐면 도로에 붙은 땅은 내가 지금 당장 건축 행위를 해서 건물을 져서 임대를 줬을 때 뭐 50가지 60가지 업종도 유치시킬 수 있잖아요. 뭐 편의점, 뭐 세탁소, 부동산,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한 블록 정도 들어간 땅에 한 50m, 물론 그것도 위치나 입지마다 틀립니다. 이런 이런 시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이제 원룸을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권이 형성돼서 고여있는 그런 지역들 같으면 약간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어떤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좋은데, 이 지역을, 여기서 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지금 제가 잘 얘기 안 하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도로에 붙어 있는 건 그 도로가 붙어 있는데 막 지나가는 도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같으면 2차선에 딱 붙어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막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근생이라든지 식당 부지는 유명한 가든이나 이런 곳이 아니면 내가 집 짓고 살거나
가든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도로에 딱 붙은 것들을 좀 비싸더라도 이제 선호를 굉장히 하는데요. 지금 보면 배감 같은 경우도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배감은 보면은 원산면 안쪽이랑 완전 틀리죠. 이렇게 어느 정도 도심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고 지금은 뭐 공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원룸촌이 그래도 좀 다양하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금 여기는 너무 그 원룸도 제대로 된 게 없고요. 빌라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배감 쪽도 채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땅의 고수분이 얘기하신 게 왜 그동안 배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냐면 이쪽은 IC가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는 이게 복개 원삼로가 이어지는 건데요. 요 라인도 제가 이제 거리를 측정해 봤는데 요 지금 보면 이제 양재 IC 영동고속도로 라인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면 한 10km 정도 양재 IC까지 걸리고요. 요렇게 이제 사암저수지, 용담저수지라고 하죠. 요렇게 돌아가면 한 1.5km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한 11.5km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떤 물류나 운송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향후에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도 당연히 영동고속도로랑 이 지나가는 부분에 당연히 JC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양재 IC도 많이 이용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하지만 이천에 있는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지만 이천에 있는 2차 벤더들은 이천에서 옮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천의 그 2차 벤더 분들은 그냥 그 본점을 두면서 이천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이쪽에도 납품을 하는 분들이 충분히 업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재 IC에서 오는 물류 수송 부분도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위쪽과 용담도 수지 쪽은 너무 이쁘잖아요. 용담도 수지 지금 보시면 저희 갈 때마다 이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용담도 수지는 이제 이제 원산면에도 저희 협력 농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많이 왔네요. 여기는 너무 이뻐서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예전에도 제가 여기 너무 이뻐요. 너무 아늑하고요. 너무 아늑한 데다 이 뒤에 산들은 되게 높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정말 이뻐요. 운치 있고 아늑하게 좀 둘러싸인 마을. 그래서 이쪽은 옛날부터 전원주택이라든지 실제 사시는 분들 수요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이제 이쪽에 이제 카페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전원주택들이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량 유동성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당연히 이 밑에 쪽은 안성으로 가는 쪽인데 이거는 외길이고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내려가겠죠. 그리고 향후에 용인 SK 하이닉스와 지금 안성시가 이제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뭐 전력 문제라든지 물 갖다 쓰는 문제라든지 오폐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안성시와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요만큼 사실 SK하이닉스 반도체 요만큼 여기가 이제 용인이고요. 이 밑에 쪽은 지금 다 안성이기 때문에 안성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당연히 안성 지역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게 외길이고 이 지역은 당연히 이제 100만 평의 배후 산업단지도 이쪽 라인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외길이라 이제 이쪽은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이쪽 라인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쪽은 요 지금 이 배감 시내 쪽 라인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생각보다 멀진 않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원룸이나 그 식당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한 이치가 차가 많이 다니고 유동성이 많고 차가 막힐수록 땅값은 그 주변에 붙은 땅값은 올라가는데요. 사실 어떤 물류를 만들고 반제품,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가지 이쪽 우측편으로는 글쎄요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배감으로 해서 가면 일쭉 그다음에 이쪽 방향이라 차량 유동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많이 방송을 하진 않았는데
향후의 배감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런 SK 하이닉스라는 대기업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배감과 이런 기업이 들어오고 난 후의 배감은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주변은 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내가 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음, 초보적인 생각.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뭘 모를 땐요, 의욕만 앞서고 제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내가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사신 분들, 그 부모님이 서울에서 계셔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의 땅을 물려받고 이러신 분들은 너무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땅을 지금 알려주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 보면 그분들도 그래요. 내가 평택에 산 게 정말 축복이다. 삼성이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다. 항상 그러시거든요. 삼성 덕분에 돈을 많이 버셨고 좋은 땅들을 확보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안성에 살았기 때문에 안성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안성에 땅을 사야지.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진사리라든지 공도 쪽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좀 눈을 돌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의 축은 동쪽이다 해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라인. 이쪽에도 제가 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를요 엄청 돌아다녔는데 평택 안성을요 한 4년 돌아다녔죠. 제가 처음에는 이쪽 지역을 그래서 스타필드 이쪽 지역도 사실 땅을 한번 샀다 팔았는데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돈이 없어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사셨어요. 너무 운이 좋게 이쪽 스타필드 생기기 양진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있어요. 여기 요 라인에 이제 길이 생기는데 이제 요쪽 길에 딱 붙은 토지를 아무튼 저렴한 값에 사서 좀 1년도 안 돼서 팔았는데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제 땅 고수분께서 저한테 땅을 제가 너무 땅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럼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하셔서 이제 평택에 중국집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나는 대출 안 받아. 그러셔서 그때 그게 그 당시에 4억 정도 됐는데 그거를 5억짜리였는데 2억 5천을 그분이 현금 넣으시고 2억 5천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금 5천만 원만 있으면 2억이 대출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게 한 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요주기 사놓고요. 그분이 이제 평택에서 중국집을 하시다 보니까 평택 땅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는데 이제 평택 땅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저희 지인한테 나 안 되겠다. 나는 이거 빼서 나는 평택에 내가 대출 받아서 땅을 사야겠어. 그래서 이제 그 지인분이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해서 수익이 그래도 한 40% 정도 난 것 같아요. 물론 세금으로 55%를 다 맞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 땅의 고수분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40대인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왜 땅 투자를 못하고 땅 투자에 대해서 힘들어 하냐면 첫 번째는 돈이 없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몇 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돈이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온 게 좀 길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부동산을 좋아하거나 부동산의 고수가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럼 부동산 고수분들은요. 나만 알고 있지 거의 이렇게 주변을 나의 그 친인척과 정말 측근들만 알고 있지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맥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땅을 사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많은 부분이 이제 상가, 아파트, 뭐 원룸 등등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아파트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성 자금은 굉장히 많이 풀렸고 이 자금을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상가 원룸은 내가 진짜 고수인데 땅은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공인중개사고
내가 아파트 상가 원룸 2, 30년에서 난 진짜 땅은 내가 진짜 이 상가 아파트 원룸에 대해서는 고수인데 돈 벌어준 사람도 많은데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땅을 사달라고 하는데 내가 땅을 하나도 모른다 솔직히 창피하지만 이런 공인중개사분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분들 또 얘기도 듣고 많은 분들 보면서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두 번째, 정말 땅이 어렵구나. 이제 저도 정말 항상 고수분들과 임장을 다니고 같이 다니고 땅도 사지만 저도 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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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약간 이건 문제가 있는 땅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별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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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건 정말 좋은 땅이야 라고 이렇게 뭐 옛날처럼 완전 많이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땅이라는 게 어렵고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저 얼마 있는데 내가 집 짓고 살면서 투자용으로 땅값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런 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투자할 땅이면 투자할 땅, 거주할 땅이면 거주할 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그게 일견 맞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집 짓고 살면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도로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곳들이 땅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이나 분당이나 뭐 이런 곳들, 평택이나 이런 곳들이요. 지금은 건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기업이 생기지만 그 이전에는 원형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것이지 땅이 없고 건물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건 정말 실패할 수가 없겠다. 이런 기업이 들어오고 도로가 붙어 있고 배수로 잘 돼 있고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라면 정말 실패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강하게 하는데 많은 초보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간과하시는 게 싼 땅이에요.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땅, 저 들어가 있는 땅 이런 땅들은요. 특히 막 농림지역 이런 것들 진흥구역 이런 것들은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힘들게 모아서 내가 이 돈 가지고 정말 한 번의 투자로 그래도 노후 자금 그리고 뭐 자녀들 어떤 용돈이라고 하긴 그렇죠. 자녀들의 어떤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목돈 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런 자금들을 정말 주식 투자처럼 위험하게 그리고 로또 하듯이 대박을 꿈꾸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우량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땅도요, 우량, 우량주의 땅이 있습니다. 2차선, 4차선에 잘 붙어 있고요. 건축행위 가능한 이런 땅들, 이런 땅들은요, 내가 좀 비싸게 샀다 생각해도요, 절대 떨어질 이의가 없고요. 이런 땅들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리고 땅의 환급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땅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당장 현금으로 바꿔야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가 정말, 나 지금은, 나 10년, 15년,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괜찮아.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분들도 속내는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않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접근할 때 내가 꼭 무슨 100만 원 미만, 50 미만의 저렴한 땅 이런 거를 뭐 사서 기다리면 발전이 되겠지. 그러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블록만 들어가도 가격 차이가 나고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도 또 천차만별이고 거기가 계획관리냐 생산 뭐 관리냐 등등 용도 지역에 따라서도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도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다양한 변수와 그리고 다양한 위기들이 솟아리고 있는 게 또 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시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이제 돌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면소재지 우리가 지금 저희가 보면 보통 뭐 여기도 고산면, 원산면, 지금 화성 송산 그린시티가 있는 쪽도요. 마도면, 송산면 이런
곳들을 보면요. 가장 발달된 지역은요, 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 면 단위에서 가장 발달된. 왜냐면요, 면 소재지 앞에 농협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 앞에 우체국이 있고요. 면 소재지 앞에 다양한 근생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요.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원산면도 보면요, 굉장히 시골이죠.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갔을 때는요, 원산면 행정복지센터 딱 가서 여기 원산 사거리 갔는데요. 처음에는 뭐 보니까 되게 아담하고요. 자,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 지금도 그냥 시골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시골의 원형지 그대로죠. 그런데 이런 곳에 이제 4차선 이상의 도로들이 뚫리게 되고요. 그리고 엄청난 인구들이 유입될 곳이 확실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요 안에, 근데 여기는 너무 이제 이 안에 이제 상업지구랑 저 앞쪽에 이제 대로변에 준주거랑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요. 여기는 진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좁아서, 그리고 각 필지들이요. 너무 작게 너무 많은 필지들이 있어서 이걸 누군가 한 사람이 화합을 해서 이곳을 어떤 개발을 해나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보세요. 여기 상업지는 요만큼입니다. 여기 이제 일부 준주거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랐죠.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뭐 이쪽은 뭐 아이고 뭐 네, 1,000만 원 이상, 뭐 지금 같으면은 얼마 하는지는 요즘은 근래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상업지 요 조금 가지고는 정말 어림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이 도로변 붙은 라인들은 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당연히 예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원삼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도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에 이쪽에 뭐 지주분들한테도 연락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쉽게 안타깝게도 이제 이쪽에 이제 수용 처리되는 분들에게도 뭐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135만 평에서 이제 127만 평으로 일부 수정이 됐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에서도 굉장히 그런 일부 이렇게 마을들을 빼준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 그분들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굉장히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뭐 이택지라든지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아주 잘 협의가 된 것 같아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요 도로 라인,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농촌 테마파크가 있고 여기 연꽃 단지가 아주 이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뭐 제일 처음 봤던 건 이쪽에 있었던 이 근처에 이제 토지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었어서 거기에 이제 고수분들과 같이 처음에 임장을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 테마파크 앞쪽 이쪽도 보면 뭐 요 도로는 모르겠어요. 향후에 이제 4차선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뭐 잘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뭐 학교도 있고 기술센터 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요 라인들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늑해서 굉장히 좋았던 그 기억이 나고요. 이쪽 도로 지나가는 그 보면 제가 이제 다 거리를 측정해 놨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나 이쪽 라인들이야 원래 있었던 도로니까 17번 국도로 만나는 라인인데요. 이 지금 여기 와우 정사로 가는 길들이 이거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이 길로도 다녀봤는데 여기가 이제 용인시청까지가 한 18km 정도 걸리는데 이 산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이 지금 문수산 터널을 지나가는 이 천리 지나서 요쪽 라인도 그렇고요. 이쪽 라인, 이쪽 도시들도 당연히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문수산 터널 넘어가고 뭐 내려오고 이렇게 험난하지만 향후에 골프장, 이쪽에 골프장도 많잖아요. 45번 국도로 다녔던 지방 분들도 일부는 또 45번 국도로 계속 다니시겠지만 향후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그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뭐 골프도 치러 가시고, 이쪽에도 IC가 가까운 곳에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지역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당연히 핵심인 이 원산면 쪽의 땅이라는 그 엄청 높진 않지만 이 산 맥이 하나 지나감으로 인해서 아마 지가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가 거리상으로는 지금 뭐 13km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이 험한 2차선 도로를 다니는 게 이렇게 그냥 쭉 지금 안성까지는 요 325번 국도라인은 4차선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안성시청까지는 지금 15.7km지만 사실은 이 천리 이쪽 그 천리 쪽보다도 오히려 시간상으로는 더 가깝고 빠르게
원산면에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들도 이 SK 하이닉스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들은 조금씩 이득은 당연히 보지만 핵심 도로 라인들이 더 크게 이득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요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로 중심이지 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다 지가가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 진짜 소중하고 피 같은 돈이니까 이 돈들을 정말 내가 묻어두겠다라는 생각은 저 같으면 이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이 정말 뭐 1,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 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 돈이 나중에 도로가 뚫리겠지. 그 다음에 뭐 맹지 같은 걸 사놓고 아예 나중에 개발되면 다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도로가 없는 맹지나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행위가 되지 않는 이거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제가 좀 피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왜냐면 그 농업진흥구역 특히나 경지정의가 되어 있는 땅들은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세금을 들여서 만든 경지정리를 다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식량 자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어떤 국방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쌀농사를 짓게끔 해놓은 이 부분들을 쉽게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땅들이요, 언제 풀릴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다 내가 돈을 묻어놓는다? 농림지역이 언제 풀린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땅을 내가 투자로 샀다면 또 누군가 투자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땅을 내가 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 농민들은요, 그런 땅들을 저렴한 땅, 그리고 농사지을 땅은 정말 이런데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그 부분은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냥 묻어둔다. 개발된다니까 좋아질 거라고 봐서 그냥 맹지를 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단 위험하다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쪽에 이제 IC가 생긴다는 거는 당연히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쪽에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 보면 나는 사실 SK 하이닉스 안 들어와도 된다. 뭐 주민분들도 그렇죠. 안 들어와도 된다. 왜냐면 여기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용이해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들어온다. 뭐 여기도 뭐 한화라든지 그다음 원산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등등등이 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에는 이쪽에 이제 주민들과 지금 안성과의 협의는 잘 끝났지만 제가 3일 전인가에도 이제 원삼에 또 한번 갔다 쭉 안성 보고 원삼 쪽도 둘러보고 왔는데 차 한 대, 그니까 뭐 거의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 지금 약간 싸늘하게 식은 상태인데 그래도 한 5년 뒤 정도면은 이제 그 뭔가 들썩들썩하고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입니다. 원삼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게 주민들과의 이제 토지 보상 문제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주민들도 내가 살아왔던 터전이고 그래도 보상 비용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야 또 다른 지역 가서 뭐 농사 지신 분들 농사도 지으시고 또 새로 터전을 잡으시는 분들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또 SK 쪽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플랜카드 걸린 거나 보면 좀 뭐 그렇게 원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또 SK 하이닉스 공사가 시작이 뭐 빠르면 내년이나 뭐 후년이나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마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이게 3년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지금 집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 호가도 많이 올라간 지역이라 땅도 나오지 않고 하는 가운데 이제 난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토지거래로 한번 더 묻고 일단 개발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쪽은 개발을 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에 이제 빠진 부분들 보면 여기 이제 장비 중장비 학원이 들어왔는데 뭐 이분도
뭐 굉장히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뭐 그리고 저도 가다가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땅도 그때 당시에 보고 했었는데 뭐 순식간에 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쪽도 잡을 수 있었는데 라는 뭐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에 제가 땅을 만약에 샀다고 하면 지금 안성과 하성 쪽에 또 투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게 더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확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놓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잘 사놓으셨다고 말씀은 일단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그냥 원산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동안 너무 말씀을 못 드렸던 이 배감 쪽에 또 분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항상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괜히 원산면 주민분들은 아 정말 좋으시겠다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계신 땅의 고수분들도 그리고 저도 배감 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못 해드려서 좀 죄송했는데 오늘 그냥 가만히 집에 와서 컴퓨터로 지도를 항상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의 온통 관심은 땅이기 때문에 뭐 화성 쪽도 보고 안성도 보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평택도 보고 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도 지금 보면 평택 굉장히 좋아지고 이쪽 계획관리 땅들이 이제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에서 바로 또 주거지역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러려다 뭐 자연녹지 갔다가 취락지구 갔다가 주거지역 바뀌기엔 너무 시간이 또 걸리니까 지금 당장 여기 이제 3기 공장을 지으면서 요 안에 있던 밴드 업체들을 이제 바깥쪽으로 다 내보냈기 때문에 또 이 지제리방 충리가 한 번 더 들썩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제리방 충리 라인 보면 이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시켜 줬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땅이. 그래서 이제 원산면도 그래서 한번 거리를 좀 재봤어요. 당연히 이쪽이 더 가장 핵심이고 이쪽 보면 지금 가보시면요 여기는 장난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박간의 한식 뷔페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시골 그러니까 농림 지역들은 뭐 그대로 아직 있고요. 이렇게 막 시골 지역 요 안쪽에도 막 이렇게 되고요. 보면 뭐 이런데 기존 여기 식당 들어가면 장난이 아니죠. 뭐 여기 한식 뭐 여기 한정 뷔페 쪽 도로는 지금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지금 뭐 원룸 단지도 뭐 난리고요. 원룸 없어서 뭐 그냥 짓고 있으면 와가지고 서로 벤더 업체들에서 막 자기들한테 달라 그냥 뭐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현지에 이제 한바식당이 월 뭐 2억 5천에서 3억 버는 것들 그리고 이런데 지금 시세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요. 또 이쪽에 계신 이제 회장님 분들이나 이쪽에 또 계신 분들이 다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땅의 고수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좀 만나서 이런 분들 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문제는 이제 세금 걱정이잖아요. 내가 첫 투자는 이제 겸손하시죠. 그런 분들도 운이 좋아서 진짜 운이 좋아서 내가 첫 투자는 어떻게 성공을 해서 정말 땅값이 올랐는데 이걸 바로 파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를 원룸 허가를 받아서 파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원룸 허가를 받아서 건물까지 져서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져서 임대를 좀 주다 파는 게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고 싶어 하시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땅을 처음 투자하시려거나 아니면 내가 부동산 좀 해봤는데 토지는 또 조금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해봐서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완전 초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도 그래요. 앞으로 내가 한 40년 재수 없으면 5, 60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한 번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한 55세 기준으로 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희 같으면 한 110에서 120세 시대.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한 거만큼 뭐 우리 부모님 세대 같으면 20대 후반에 그 직장 생활을 하셔서 뭐 60세 그러니까 30년 조금 넘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30년, 35년. 그러면 내가 한 60세 정도에서 앞으로도 95세. 그러니까 내가 큰 병이나 사고가 없으면 내가 경제 활동 해온 만큼 또 그 자금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3억 가지고 은퇴하고 5억 가지고 은퇴해서는 이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5억 갖고 퇴직했어요. 근데 불과 2년 전 5억하고 지금 현재의 5억하고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돈을 더 찍어낸대요. 그러면 10년 뒤에 5억일까요? 그 가치가? 20년 뒤는요? 30년 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3, 40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것들이 이런 부모님 세대의 것들을 직접 봐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 받아서는 내가 도저히 부자도 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깨이신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 투자 쪽, 그리고 거기서 더 깨이신 분들이 땅 투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116 대책 나오고는 뭐 한 3억에서 5억, 2억에서 3억 있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617 이후로는 아파트 한 채 팔았는데 15억 있습니다. 강남에 팔았는데 20억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대출 규제, 세금, 종소세, 보유세 이런 아주 다방면으로 그냥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도 도저히 이제 아파트 투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토지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요. 근데 토지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언택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많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쪽 유튜브 하시는 분들 웬만한 것들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보시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요즘 집에서 뭐 손가락으로 뭐 검색을 한다고 하죠. 시세 조사를. 그래도 확실한 건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지역에 가서 임장을 계속하고 사람을 만나고 현지인을 끼고 이래야지, 내가 손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곁들여져야 되는 이 노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좋은 땅은 사기 힘들다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 그 시세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당연히 진실이지만 그 이후에 거래된 것들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음, 가짜가 많습니다. 뭐 이미 팔렸는지도 모르고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주인은 내놓지도 않았는데 나와 있는 것들도 심지어 있다고 해요. 저도 한번 그런 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걸로 어느 정도의 시세를 파악하고 밑그림을 그리시는 건 좋지만 그 금액 그게 다가 아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그분 그 좋은 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자체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어느 정도 키워져 있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저도 땅을 보는 것도 재밌고 사는 것도 재밌고 이제 고수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분들과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바쁜 나날들 보내고 있는데요. 그냥 집에 오면 계속 지도 보고, 그리고 요즘은 너무 말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바로 쓰러져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토지를 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SK 하이닉스 좋아집니다. 그 서울 세종고속도로 라인의 안성맞춤 IC 인근, 그 다음에 뭐 그 안성맞춤 IC 말고도 이제 향후에 생기는 이제 스마트 IC들도 그 이제 초인근 인접한 곳은 그런데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훨씬 확실히 작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뭐 평택은 실패나지 않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요 화성의 서측 송산면 마도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는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산업단지에 진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나중에 한번 또 풀어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겪는 거, 사람들 만나면서 있는 실제 사례들을 지금까지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 싶었는데 뭐 이제 얘기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허심탄회하게 풀어가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